오늘 이 시간에는 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신 한국뇌행복문화원 전병식 대표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병식입니다. 네, 직접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41년 경력의 교육자입니다. 교육 전문직으로서 10여 년간의 교육청 근무와 현장 교육자로서 30여 년 동안 학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뇌행복문화원의 대표이며 한국출판지도사협회 부회장, 또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강사이자 인문학 강사입니다. 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또 퇴임을 하시고 좀 쉼을 가지실 만도 한데 네. 예, 계속해서 이 리듬을 살려서 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뇌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텐데 사실 이제 40년이 넘도록 교육과정 전문가셨잖아요, 그죠? 네. 예. 한때는 또 학교 생활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한국 뇌행복문화원을 개원하시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아마 인간 활동의 주관자인 뇌와 또 네. 한국문화원의 큰 접점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또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소통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뇌의 존재를 좀 잊고 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뇌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건강한 뇌는 인지 기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뇌행복문화원의 개원 이유는 뇌의 중요성과 그 뇌의 건강이 행복의 열쇠임을 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에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한국뇌행복문화원은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요. 네, 네. 또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 등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관리, 또 정서적 안정, 네. 또 사회적 관계 향상, 또 치매 예방 등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물리적으로 이제 두 차례 방송을 통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뭐 충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다 부모가 돼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뇌의 역할과 기능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대에는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심장에 있으며 또 뇌는 피를 식히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도부터 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로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와 또 정신활동의 주관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서 박사님 혹시 멍게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멍게는 네, 뇌가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한 번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네. 맞기도 하고 네. 또 틀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멍게는 유생일 때는 네. 뇌가 있습니다. 네.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를 음. 이제 잡느라 움직임이 있을 때는 뇌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성체가 되면서 바위에 딱 붙고 또 바다 밑에 해저 흙 속에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흘러 들어온 그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편하게 먹다 보니까 뇌가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네. 그게 자연 소화가 되면서 퇴화가 돼 버립니다. 음. 결국 멍게는 뇌가 있었다가 없어진 생물이었죠. 네, 네, 네. 아마 드실 때 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식감이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주관하는 그 뇌와 움직임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2차의 방송 시간에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뇌의 발달과 또 행동,
학습, 정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적정한 교육 환경의 제공 방법을 네.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뇌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IT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뇌 교육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다양한 그 요인으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이 아주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데 더군다나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또 교육장으로서 또 교육 현장을 진도 지휘하신 분인데 정책을 입안하고 그 운영을 진도 지휘하시는 위치에 계실 때 특별히 핵심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뇌교육과의 인연은 네. 수년간의 교육적 또 사회적인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서 박사님을 처음 서 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음. 아마 2018년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네.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근무할 때인데요. 음. 유달리 그 해에 전국적으로 학생 사망 사고 또 네. 자살 자해 시도가 많은 해여서 음. 그 시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인천교육청에 학생 사망 사안이 전국의 보도 매체를 도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었죠. 우리 교육청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 네. 그 교육 현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또 학생 사안 발생하는 것이 요인이 다각화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 그를 위한 예산이 필요했고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네. 이어서 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19년도에 네. 그때 코로나 이후 정서적 위기 학생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했고 네. 상담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담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21년 그 북부교육청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북부교육지원청의 윗센터는 두 가지 트랙으로다가 아이들의 생활 지도와 또 마음 관리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네.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 학생 자기 관리 시스템을 먼저 현장에 투입하였고요. 그 위기 학생 자기 관리 시스템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교육을 상담 쌤들이 직접 하게 되죠. 또 하나의 트랙은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기반의 브레인 융합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네. 불안이나 우울 또 공격성 자해 등을 보였던 학생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브레인 융합 상담은 뇌기능 검사나 또 두뇌 활용 능력 검사 이런 거를 통한 데이터, 그러니까 뇌파 측정 데이터에 근거한 네. 뇌파 코칭 상담입니다. 네. 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한 학생들이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에 급급하기보다 이제 예방에 중점을 둔 상담으로 학생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방법의 효율화이죠. 자, 그래서 상담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또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네. 또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됐는데요. 이 브레인 융합 상담의 철학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과 행동,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그 우리의 뇌를 알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보인다라는 것을 네. 전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인지를 달리하면 남에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게 그런 노력을 하는 교육인데요. 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교육회에서 좀 이렇게 예방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뇌 교육의 중요성은 뭐 뇌 구조나 기능 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많은 개념들이 뇌 구조와 또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음.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뇌인데요. 그렇죠. 첫 네. 번째 용어는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음. 부르는 신경세포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뉴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의 기본 세포인데요.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로서 우리 뇌에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 뉴런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이 뉴런은 또 신경세포라고 했죠. 이 네, 네, 네. 신경세포는 피가 운반하는 포도당과 산소를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우리가 하는 감각과 운동과 기억, 사고 등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어가 시냅스라는 네, 많이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네, 시냅스. 네. 이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연결 부위인데요. 한 뉴런에서 정보를 전달하면 다른 뉴런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전달하는 부위를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하고 네. 받는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뉴런끼리 서로 연결되어 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좀 더 가지가 많이 형성되면 그물망처럼 이제 엮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냅스를 통한 뉴런 간의 전기적 화학적 신호에 의한 정보 전달은 시냅스에 방출되어서 다음 뉴런에 이제 전달이 되는데 한마디로 학습과 기억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음. 싶은 것은 학습 전과 후가 네, 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좀 네, 안타깝긴 네, 네. 한데 학습 전에는 그냥 평범하던 이 뉴런 신경세포가 학습 후에 그 수상돌기라 해서 정보를 받아들인 돌기가 그 머리 부분이 부풀어요. 네, 그럼 네, 그 네. 부푸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면서 말 그대로 똑똑한 뇌가 되죠. 네, 네, 제가 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 박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 네. 박사님은 네. 이 뉴런과 시냅스 작용이 아주 네. 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명망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 과정의 세 번째 네. 용어를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뉴런 간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때 방출되는 전기 신호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이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 이 50여 개 중에 많이 들어보셨던 그렇죠. 도파민, 네, 네. 또 세로토닌, 음. 옥시토신이나 엔돌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말씀 그대로 도파민은 네. 동기부여하고 뭐 기쁨, 보상에 관한 호르몬이고요. 또 우리가 숲을 거닐다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네, 네. 또 우리가 부모님이 꼭 껴안아 주거나 또는 친구들과 좋은 유대가 있을 때 나오는 그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네, 네. 그다음에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이제 엔돌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다음 뉴런에 방출되려면 뉴런 이 시냅스 그 과정이 작용이 활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용어로 뇌의 가소성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가소성은 아마 탄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떤 작용이 있을 때 탄성이라는 말은 작용이 있어도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네. 가소성은 그에 반대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변화되면서 좋아지고 강화된다라는 네, 그래서 네, 네.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더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야말로 노화가 돼도 똑똑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원리죠.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고정되지 않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변화한다라는 논리. 네, 네, 네. 그 한마디로 또 이쪽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해주시니까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네. 딱딱한 이 전문 용어들인데다가 네. 예, 또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애 주기별로 영아 때,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네. 요 이제 생애 주기별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고 또 이 생애 주기별로 뇌 발달의 단계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녀의 그 성장에 따른 뇌발달의 이해는 그 해당 시기에만 발달할 수 있는 적기성, 네, 그 네. 적기성을 좀 강조하고 아,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사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생애 주기별 그 뇌발달 음, 단계 이제 이것도 적기성을 강조해서 나온 이제 용어들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뇌가 평균 크기가 1.4kg나 1.5kg 정도 되는데 음, 그 말랑말랑한 피질 덩어리는 출생 후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중요한 발달 단계를 음, 거치게 됩니다. 그 유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뉴런과 뉴런이 이제 정보 전달하면서 그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유아기에는 시냅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아, 증가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가지가 많이 형성이 그렇죠. 됐다라는 거, 네, 네. 뻗어나갔다라는 걸 음, 말씀드리는데요. 사춘기 이후는 또 이 시냅스가 가지를 쳐줘야 될 만한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가지도 쳐야 뇌회로가 이제 효율적으로 아, 정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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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네, 네, 네. 학습을 위해서 그 탄탄한 기억을 만들려면 음. 이 일부 이렇게 솎아내줘야 되는 아,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뇌의 아주 신비로운 원리인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 이제 드렸던 게 뇌가소성과도 연결되는데 음, 학습을 위해서 뉴런을 잃어야 된다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그 텃밭 같은 데다가 이제 씨를 뿌리면 새싹이 많이 네, 네, 자라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시들시들하고 가늘가늘하고 다 같이 못 자라요. 그래서 몇 가지 솎아주죠. 아니 제가 그릇이 알아도 예, 요 말씀에서 야 예, 뇌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제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주말 농장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김장 무를 심었는데 그 무 아, 씨를 뿌리고 올라온 싹을 네. 솎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게 잘 잘 자라더라고요. 자라죠. 아, 똑같은 네. 원리네요. 그래서 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아, 쳐내가지고 네, 네. 그것들을 잡아먹는 또 이 음, 세포가 있습니다. 네, 교세포가. 그건 기회가 되면 아마 다음 네, 시간에 네, 네.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냅스 가지 형성이 되는 영아기가 이제 활발하게 형성된과 동시에 쳐주기 시작하는 것도 4세부터 아, 이어지는데요. 네, 네. 그 가지치기가 사춘기 때는 아주 특별히 더 많이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성장 과정에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이제 처지다 보니까 뇌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는 하지만 청소년기의 정서 상태가 많이 불안한 시기인 아, 것도 이 뇌의 작용 때문에 있다라는 거를 네, 네, 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를 이해하면서 속상함이 덜하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유초 저학년 자녀에게는 다양한 감각 경험과 놀이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네, 네. 청소년기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음, 위한 환경 조성과 또 자율성의 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문의하신 대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뇌 발달 단계의 특징과 시기별로 부모님이 제공해야 될 그 적정한 환경과 자극에 음.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영아기의 그 뇌 감각 발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환경에 좀 또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아마 생후 1개월까지는 우리가 신생아기로 이제 보는데요. 네, 1개월 이후부터 3세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하죠. 네, 네. 그 영아기는 감각 발달과 애착 형성의 시기입니다. 이때의 아기는 음,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학습자고 어, 가장 뛰어난 네, 호기심 네, 많은 탐구자입니다. 예, 네. 예, 예. 근데 생후 1년은 이 아까 말한 신경세포 뉴런의 결정적인 음,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1년 내에 경험하는 초기 경험이 향후 뇌 발달에 아주 아, 중요한데요. 네, 이때 이제 결손이 되면 우리가 건강한 뇌 건강 유지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좀 받게 되죠. 네, 네, 자, 우리 뇌는 이렇게 뇌량이라는 그 대두보 역할하는 중심을 바탕으로 좌뇌와 우네, 우뇌로 이제 네, 네, 구성이 되는데요. 18개월 동안은 이 우뇌가 아주 결정적으로 발달을 하게 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뇌의 발달로 감각과 자극을 통한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때 급속히 음, 발달했다는 거는 시냅스가
급성장, 예. 활동을 네. 했다라는 얘기죠. 시냅스의 폭발적인 연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엎드리고 구르고 앉고 뭐 집어 던지고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생기는데요. 그 이후에 생후 2년부터는 이제 좌방구의 급성장으로서 언어 기술과 보행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모든 주위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음. 가끔은 사고도 네. 치면서 네. 이렇게 또 2세 이후는 자신의 이름 표현과 또 그 간단한 요구를 듣고 시행하게 되죠.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등 또 감각 경험을 통한 뇌의 기본 신경망이 형성되면서 말을 배우고 또 가족을 알아보며 네.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애착 형성과 감정 조정을 위해 이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에서의 신뢰감 형성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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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스킨십, 네. 체온을 느끼게 만들어 네, 주는 거 체온 좀 느끼게 중요하죠. 하고 네. 네. 이러려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세 가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각 자극, 또 정서적 안정, 간단한 언어 노출 이 세 네. 분야인데요. 두뇌 자극을 위한 오감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색의 장난감과 또 소리 나는 물건, 또 촉감놀이 등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또 부모와의 신체 접촉, 네. 또 눈 맞춤, 웃음 등 긍정적인 감정 교류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야겠습니다. 또 말을 걸고 간단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박사님 그 지난번 강의 듣다 보니까 하워드 가드너 얘기도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그 가드너 박사가 자녀의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냐 강조한 것이 풍부한 경험 제공과 오감을 통한 세상 네.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기에 잊지 말아야 할 용어가 오감 학습입니다. 네. 네. 요 정도로 다 네, 영화기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유아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활동에 집중을 좀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영화기 중요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유아기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3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는 언어 발달과 상상력 확장의 시기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부모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깜짝들 놀라세요. 유아기 이 시기에 뇌 발달의 90%가 네. 네.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캐먼 박사의 인간 성장 곡선에 보면 아마 뇌, 또 몸의 성장, 또 그다음에 뇌, 몸, 제가 잠깐 네. 잊었네요. 괜찮아요. 예, 네. 예. 성의 문제. 네. 그러니까 뇌 건강, 뇌 발달, 몸 네. 발달, 이제 성의 문제. 성의 네. 발달 이 네. 곡선으로 나타냈는데요. 네. 네. 유아기의 90%까지 이렇게 발달할 줄을 몰랐다 하시면서 네. 네. 그럼 부모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두엽이 많이 발달할 시기인데요. 네. 네.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뇌의 겉부분을 우리가 피질이라고 하죠. 네. 대뇌 피질은 앞에 이마부터 정수리 앞부분까지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또 정수리 부분의 이 윗부분은 두정엽이라고 하고 양쪽의 귀 이 윗부분을 측두엽이라고 하고 뒤는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유아기의 전두엽 발달이 그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 해결력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네. 네. 결국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또 측두엽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데요. 언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고 네. 또 자아 형성과 자존감이 또 자율성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박사님 말씀처럼 부모의 양육 방식과 또 또래와의 놀이 이런 것들이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누리과정 또
그 바깥놀이 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과정안 짜는 것도요. 이러한 근육 발달, 뇌 성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과정안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에는 신체적 협응과 정서적, 사회적인 이제 폭발적 성장 시기라는 걸 한번 강조하면서요. 이 유아기에는 놀이 중심 학습과 네, 네, 네. 언어 자극 또 리듬과 노래를 자주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놀이가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쌓기라든가 또 혼자놀이, 병행놀이, 또 연합놀이, 그다음에 뭐 많이들 한 것처럼 상점, 뭐 병원놀이, 네, 기차놀이 네, 같이 네. 역할놀이 등 하고요. 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과 또 문제 해결력 신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풍부한 어휘 습득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자녀의 표현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언어적 상호작용 해줘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와 자꾸 대화를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네.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듬과 네. 노래. 네, 리듬과 노래, 네. 그다음에 노래와 춤, 또 악기를 이용한 리듬 활동, 이 리듬감을 키우고 또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활동하는 것이 네. 유아기의 언어 발달과 상상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공감 다락방은 자녀의 건강한 뇌가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스트레스 대처와 기억력 향상 등 인지 기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